피해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오늘 청와대는 이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견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역사학자이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우용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공식적으로 발의되기 전부터 뭐 이 1+1+ 알파안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문희상 의장 안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종의 좀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그 위문금, 위로금 모집 프로세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강제징용,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일종의 좀 재난 피해자처럼 취급하고 그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겪었던 피해를 마치 이제 천재지변처럼 이렇게 취급해 버리면서 네. 위로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이 이제 하나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일부러 그런 시각 또는 그런 관점을 가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고 부를 만큼 좀 경색돼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타개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이 있긴 한데 대원칙을 좀 잘못 잡고 파고 들어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피해라는 게 좀 와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주체가 분명히 그렇죠. 행위의 주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뭐 한일 양국에 좀 가엽게 생각하는 사람들, 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서 좀 위문금 주자 이런 이야기하고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좀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외교적으로 지금 꽉 막힌 한일 관계를 좀 풀기 위한 시도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반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아직 완전히 통일되진 않았지만 뭐 좀 기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나 민간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대전제, 이 문제는 인도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또 이제 과거 제국주의 시대 또는 군국주의 시대 일본의 국가 차원의 범죄 또는 그 범죄에 호응해서 이루어졌던 일본 민간 기업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네. 또 그에 합당한 이제 보상 또는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원칙에 좀 우회하는 또는 더 원칙에 위배되는 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굳이 보자면 좀 바람직한 방안이다라고 자기들에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그동안 한국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해왔던 또는 제시해왔던 일관된 원칙에 비교해봤을 때 네. 한국 내에서 그것이 통과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한국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겠죠. 일본에서도. 네. 그렇다 보니 청와대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 존중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선을 좀 긋는 분위기였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지금 문희상 의장의 안이 어떤 점이 좀 어긋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천재지변, 무슨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문제의 본질 핵심은 위로금이 아니고 이제 가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이제 보상과 배상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단위, 차원에서의 국가 단위에서의 배상 보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제 당시 강제동원으로 이익을 봤던 일본 기업에게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다 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이 문제를 다시 말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피해자와 당시 가해 기업 사이의 문제를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돌려버리고 네. 또 가해 피해의 문제를 그야말로 돈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의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안 지킨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문희상 안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저희가 관련해서 잠시 듣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시죠. 이것은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외교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 재단을 통해서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네. 이렇게 법안 발의 전부터 이렇게 반발이 심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 국회의장이 발의를 한 게 24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외교적인 계기를 앞두고 뭔가 좀 일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발의를 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인도주의의 문제를 막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서 정치의 문제로서 풀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좀 후유증을 남겼고요. 그 네. 후유증이 아직까지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문제도 이것이 이제 인도주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와 정부의 문제로 좀 돌려보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타결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또 풀어버리면 또 미봉을 해버리면 1965년과 같은 방식의 문제 처리가 되거든요. 예. 역시 인도주의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타결을 해버리고 피해자들의 이제 의견은 일단 좀 묵살한 채로 네. 정치인들끼리 해결을 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이건 좀 원칙의 문제, 다시 대법원 판결의 원칙을 넘어서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원칙적이고 근본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안을 다룰 때 항상 그 주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해자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신 양금덕 할머니가 기부금이 웬 말이냐, 일본이 나를 무시하더니 당신들 국회의원들까지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격앙되게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반응을 내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다시 좀 원론으로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까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표현 쓰셨는데 강제징용 문제 기존의 원칙을 대원칙을 좀 다시 고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요구해왔던 건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강제동원에서 강제성과 인권 유린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인된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지급한 돈은 그와는 관계없는 돈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점을 대법원 판결이 좀 정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것들 좀 진정한 사과, 그죠?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과나 책임의 문제를 돈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 치환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네.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더 건드리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무슨 기부금 걷어가지고 나한테 그 뭐랄까요 위문금 주는 거냐? 내가 무슨 그 위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당하게 좀 그 당시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나의 네. 권리를 왜 동정으로 치환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원칙을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정치권에서 먼저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또 이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는 것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일본 정부도 그렇고 참 입장을 안 바꾸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그리고 참고할 만한 좀 외국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건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가 입장을 안 바꾸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거나 우리가 다른 대안을 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초조함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동안 이제 계속 그 2차 대전 당시 이른바 전쟁 범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과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배상하고 해왔던 것이 이제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시한도 없고 또 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사실은 국제사회에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일본이 이 원칙에서 위배되게 행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전범기 어떤 이제 우길기를 다시 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보듯이 네. 우리 그 군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인류 양심 또는 이제 세계 인권 선언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볼 수밖에 없다. 또 이 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일본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미뤄두고 있는 것이다. 예.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이제 기조로 계속 설득하거나 또 홍보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마침 청와대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음 그 한중일 관련한 한일 정상회담이 24일에 예정돼 있는데 청와대가 여기서 정상들이 만나면 좀 진전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좀 얘기를 했거든요. 뭐 외교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정상들이 만나면 좀 요번 타이밍엔 좀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 그 아베 정권 자체가 지금 국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이거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든 뭐 한중일 삼국 관계든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적 이제 교류 또는 경제 면에서의 관계의 진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와 세계 평화라고 하는 좀 인류사적 대원칙을 지키면서 그걸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관계들을 정상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대략 이 정도의 언급만 해도 뭐 좀 일본 내에 좀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사실 일본 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일본의 과거 반인도적 범죄의 문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돈을 요구한다는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고 한국 사회 일각에서도 자꾸 돈 문제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꼬이는 게 있거든요. 네. 꼬이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만이라도 일단 이 문제가 이제 위문금이나 기부금 또는 그야말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군국주의 시대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문제다. 이런데 이제 관심을 좀 모으고 이런데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서 독일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궁금해졌는데, 그러니까 같은 전쟁 범죄와 연루된 국가들인데 반성하는 독일과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 두 나라의 차이는 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좀 독일은 반성을 철저히 요구받았다. 네. 반면에 일본은 이제 당시의 냉전 체제 하에서 반성 문제를 좀 불철저하게 처리했다. 당시 네. 승전국들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뭐 문화적으로 보자면 이제 독일인들 스스로가 이 끔찍한 모든 피해가 모든 네. 이제 외국인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국인들이 겪은 피해조차도 사실은 자국인들의 잘못 판단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교육들을 해왔어요. 또 그런 예. 압력이 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그런 국제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또 일본인들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과거 전쟁 범죄 행위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다시 이제 우리가 20세기의 불행한 역사, 불행한 전쟁의 역사, 불행한 이제 학살의 역사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류적 차원에서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굳이 일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도덕적 갱생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하고 좀 강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일본 내에서도 반성에 대한 사실 지금도 이미 일본 내에서 반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도덕적 갱생이라는 표현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이 부분은 좀 일본 관리들이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교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자 끝으로 오늘은 이제 주로 교수님과 함께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질문을 드렸는데 마침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좀 지난 한 해 돌아보셨을 때 한일 관계에서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고 또 총론적인 성격이라고 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네, 올해가 이제 저물고 있는데요. 네.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예. 3.1운동 당시에 우리 김희동 입선언서 공약 3장 첫 번째가 오늘 우리의 이 행위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정의와 인도를 맨 앞에 둔 이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가 이제 정의, 인도는 우리의 헌법 가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헌법 가치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 2차 대전을 겪기 전, 2차 대전 이전에 식민지 체제 하에서 모든 이제 피식민지 부당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의 공통의 가치였어요. 네. 우리가 이번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계속 견지해야 될 원칙은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 인도주의에 합당하냐 이걸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당초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것을 정의와 인도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로 환산하는 사람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심지어 이 문제를 더 이제 극단화시켜서 이제 정군 위안부 피해자들조차도 돈 벌기 위해 간 사람이라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나오고 있고 그들 일부가 또 손해상 철거 시위까지 벌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과거사를 직시하라 그리고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반성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있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사회 내에 아직도 이런 이른바 이제 군국주의적이고 정의와 인도의 가치를 뒤로 돌리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면서 네. 우리 함께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우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